변수란 무엇이고 왜 필요할까요? 모든 애플리케이션은 데이터를 다룹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아무리 복잡한 서비스라고 해도 데이터를 입력하고 출력하는 게 전부입니다. 변수는 이러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핵심 개념입니다. 1 더하기 2라는 간단한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1과 2라는 의미를 알아야 하고 더하기라는 기호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의미를 모두 해석했다면 1과 2라는 값을 머리에 저장하고 두 개의 숫자를 더한 결과를 다시 머릿속에 저장한 후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겁니다. 컴퓨터도 사람과 비슷합니다.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코드를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1, 2 더하기라는 기호를 1 더하기 2라는 식으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사람은 계산과 기억을 모두 두뇌에서 하지만 컴퓨터는 CPU에서 연산을 하고 메모리의 데이터를 기억하게 됩니다. 메모리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셀의 집합체입니다. 메모리 셀 하나의 크기는 1바이트이며 컴퓨터는 메모리 셀의 크기, 즉 1바이트의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읽어드리게 됩니다. 각 셀은 고유한 메모리 주소를 가지게 됩니다. 메모리 주소는 각 공간의 고유한 위치를 나타내며 0부터 시작해 메모리 크기만큼 정수로 표현됩니다. 컴퓨터는 모든 데이터를 이진수로 처리하는데 메모리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이진수로 저장됩니다. 이미지, 텍스트, 숫자, 구분 없이 모두 데이터들이 이진수로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컴퓨터는 어떻게 데이터 타입을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1 더하기 2라는 연산에서 1과 2는 메모리상의 임의의 위치에 저장되고 CPU는 이 값을 읽어들여서 더하기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연산 결과로 만들어진 3이라는 숫자 역시 메모리상의 임의의 위치에 다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미지에서 메모리에 저장된 값을 편의상 10진수로 표현을 했지만 실제는 모두 2진수로 저장됩니다. 3이라는 숫자는 메모리 주소값 39784에 잘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연산 결과인 3이라는 값을 재사용하고 싶다면 메모리 주소를 통해서 연산 결과 3이 저장된 메모리 공간에 직접 접근해야 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개발자가 이 메모리 주소 값에 직접 접근하는 것은 치명적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방법입니다. 실제로도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통해서 메모리 주소를 직접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변수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기억하고 싶은 값을 메모리 공간에 저장을 하고 저장된 값을 읽어들여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변수라는 메커니즘을 사용하게 됩니다. 변수는 실제 저장된 메모리 주소의 위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변수는 하나의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확보된 메모리 공간을 식별하기 위해 붙인 이름을 말하게 됩니다. 이런 변수를 통해서 개발자는 직접 메모리 주소를 통해서 값을 저장하고 참조할 필요가 없이 변수를 통해 안전하게 값에 접근할 수 있고 어려운 메모리 주소를 개발자가 모두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1 더하기 2의 연산을 메모리에 어떻게 저장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메모리 공간에 저장된 값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한 이름을 변수 이름이라고 하고 해당 변수에 저장된 값을 변수 값이라고 합니다. 개발자는 어려운 주소값 대신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문자열인 A, B, C를 통해서 메모리에 저장된 값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변수 이름을 식별자라고도 부릅니다. 식별자는 어떤 값을 구별해서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한 이름을 말합니다. 그림에서 식별자 C는 값 3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주소 39484를 기억해야 합니다. 즉 식별자는 값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주소와 매핑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식별자는 값 자체가 아니라 값이 들어있는 메모리 주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식별자라고 하는 용어는 변수 이름에서 국한되어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변수, 함수, 클래스 등이 설정하는 모든 이름을 식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별자를 통해서 메모리상에 존재하는 모든 값에 대해서 식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변수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선언이 필요합니다. 변수를 선언할 때에는 bar, let, const 키워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는 bar 키워드만 변수를 선언할 수 있는 유일한 키워드였지만 ES6에서부터는 let, const라는 키워드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bar와 let, const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 영상을 보시고 오신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bar 키워드를 통해서 f라는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메모리에는 bar라고 하는 식별자에 해당하는 메모리 공간이 undefined로 할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변수를 선언하면서 아무것도 초기화하지 않았을 때 자바스크립트의 bar 키워드는 암묵적으로 undefined를 할당하여 변수를 초기화합니다. 이러한 할당 방식은 변수 선언과 초기화 단계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값을 할당할 때에는 대입 연산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할당 연산자는 우변의 값을 좌변의 변수에 할당하게 됩니다. 값의 선언과 값의 할당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변수 선언과 값의 할당은 하나의 문으로 단축해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문으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실제의 동작은 변수 선언과 값의 할당이 순차적으로 두 개의 문에 나누어서 각각 순차적으로 실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변수의 undefined로 초기화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값이 할당된 변수에 새로운 값을 다시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재할당이라고 합니다. 바로 선언된 f라는 변수에 100으로 초기화를 하고 다음 줄에서 200으로 재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할당은 현재 변수에 제정된 값을 버리고 새로운 값을 저장하는 것인데 모든 변수가 재할당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값을 재할당할 수 없어서 변수의 값을 바꿀 수가 없다면 이것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고 부릅니다. f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100으로 할당한 후 다시 200으로 재할당될 때 메모리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undefined로 초기화가 된 후 100이 대입될 때는 새로운 메모리 주소를 가지게 되고 다시 재할당이 되어서 200이 들어갈 때에는 새로운 메모리 공간에 f라는 식별자를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앞에서 식별자는 메모리 공간의 주소와 연결되는 고유한 값이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식별자의 네이밍을 전할 때는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특수문자를 제외한 모든 숫자, 언더스코어, 달러 기호를 포함할 수 있고요. 다만 포함할 수 있는 문자, 언더스코어, 달러 기호는 제일 첫 번째 문자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단 변수가 숫자로 시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예약어는 식별자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예약어라고 하면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될 예정으로 미리 만들어진 키워드를 뜻합니다. 다음과 같은 식별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바스크립트는 대소문자를 구별하므로 다음과 같은 변수들은 모두 다른 변수입니다. 변수 이름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미 있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고 이름을 명확하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A라고 하는 이름은 좋지 않은 표현이고 포인트와 같이 명확한 표현으로 변수명을 작성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바스크립트에서 하나 이상의 단어로 구별된 식별자를 만들 때에는 가독성이 좋게 한눈에 구별하기 위한 네이밍 규칙이 있습니다. 카멜 케이스, 스네이크 케이스, 파스칼 케이스, 어퍼 케이스 등이 있고요. 각 케이스들은 해당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해야 가독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